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 중3-1 근호를 포함한 식이계산 제1강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 정도는 금방 파악을 할 겁니다. 루트 A, 루트 B가 곱해지면 루트 AB. 유리수가 곱해졌을 때는 유리수끼리 곱하고 또 근호끼리 곱하고. 나눗셈도 원리가 똑같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질을 얘기할 때 또 무엇을 강조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조건이에요. A, B가 어떤 조건일 때만 성립된다?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저 조건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저 조건이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때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은 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그 내용과 성질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아 맞아 예전에 그랬었지 지금은 달라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나한테 와닿는데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게 되면 정작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서 저 조건을 생각해야만 될 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거냐? 아니,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꼭 조건을 기억을 한다. 그거 이외에는 다 괜찮을 겁니다. 두 번째, 또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을 하는데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 근호 속이 어떤 수의 제곱의 꼴로만 나타나면 그것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근호를 벗어난다. 분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정리에 불과한 거죠. 무슨 얘기냐? 언제나 루트 무엇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이거 기억합니까?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 부분이 절대값 A로 나타나고 절대값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값 속 전체가 양수냐 음수냐를 묻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 루트 B가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합니다. 원리가 그렇다. 즉 절대값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B 제곱이니까 절대값 B로 나타나겠죠? 역시 마찬가지. 절대값 B가 절대값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값 속 전체의 값, 즉 B의 부호를 확인해야 된다.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더라. 또 필요에 따라서 우변에서 좌변으로도 이동이 쉽게 돼야 됩니다. 언제나 양방향의 처리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문제 1번. 루트 3 곱하기 루트 5, 루트 15. 2 루트 15 곱하기 6 루트 5분의 15. 즉, 루트 3.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3, 5 곱하면 마이너스 30. 루트 2, 루트 3이 곱해지면 루트 2. 4번과 같은 식을 만났을 때 한눈에 보이면 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루트 12를 2루트 3 항상 이것이 기본형이다. 따라서 루트 12 같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2루트 3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곱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모와 분자를 다 곱하면 되는데 이게 익숙한 경우에는 약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합니다. 약분.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약분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3만 남깁니다. 5번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루트 15.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루트 14는
루트 7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을 안다면 이 루트 7, 루트 7을 약분해서 그냥 바로 2루트 2로 나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간결한 방법이겠죠?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실제 계산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루트 2인데 이것도 역시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그 루트 3과 루트 3이 약분되고 나면 바로 마이너스 3루트 2 가능합니다. 유리아가 원칙이고 반드시 확실하게 체득을 해놔야 되겠지만 유리아가 잘 알고 익숙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약분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잘 될 때는 그냥 하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한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루트 24도 바로 2루트 6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약분을 처리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나타납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제곱근의 곱셈, 5번서부터 8번까지가 제곱근의 나눗셈을 살펴봤다면 이제 9번, 10번은 혼합계산입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4는 2분의 15 곱하기 역수 필요한 약분들을 남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5. 자, 10번. 역시 마찬가지. 8을 2루트 2.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곱하기 역수. 이 원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당시의 곱셈의 원리와 똑같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놓고 한다는 거. 루트 12도 2루트 3 하고 약분.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약분을 못하면은 이렇게 15 루트 2분의 루트 450 이렇게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약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2 루트 5 됩니까? 루트 4 또 약분하면 루트 5 그러면 분모도 루트 15 분자도 루트 15 그럼 음수부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결국은 문자를 포함한 식의계산, 특히 곱셈 나눗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치 근호를 포함한 값을 문자 취급하면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 관련된 건데 결국은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 쉽게 변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속에 어떠한 제곱수가 존재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선생님 먼저 한번 쭉 해봅니다. 2루트 6, 3루트 5, 5루트 5, 10루트 3 이렇게 금방금방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바로 안 나오고 항상 거쳐가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리는 이렇지만 바로 가는 능력을 갖춰라. 그 소리입니다. 이것도 3루트 5, 5루트 5, 10루트 3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5번서부터 8번까지는 우변으로부터 좌변으로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쉽죠. 5가 근호수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25 따라서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40 이렇게 각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인데 기본적인 형태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요 무조건 분수꼴로 고쳐야 잘 보입니다.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 처음이라서 단계를 좀 많이 끊어보면 이런 상태죠. 즉 다시 말해서 분모는 10, 분자는 3이 나오고 루트가 있고 A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답은 10분의 3 B가 되겠죠. 2번 루트 2, 루트 3을 각각 A, B라고 할 때 108은 언제든지 손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한눈에 안 보일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세제곱이고, 이거는 결국은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A, B로 표현을 하자면 A제곱 B의 세제곱으로 나타나겠죠. 보다시피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실제로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조건입니다. 자, 조건. 반드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리화로 넘어갑니다. 분모의 유리화란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값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것을, 또 그 과정을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AB가 양수일 때 루트 1을 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루트 A분의 B와 A분의 B 루트 A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값이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어떤 학생들은 유리화를 잘 하면서도 이 값과 이 값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냐? 라는 질문에 뭔가 낚인다는 느낌에서 아니라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같은 값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유리화 과정은 분자는 무리수든 유리수든 고려하지 않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분모에 근호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리수로 존재할 때 유리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리화를 하느냐?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은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당연히 등호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값이죠. 그러나 유리화한 형태가 좀 더 안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2분의 1의 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형태는 1을 루트 2로 나눈 거고, 즉 이 얘기는 1.4142 이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꼴은 루트 2 나누기 2의 꼴이고, 이것은 루트 2를 2로 나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4142하고 무한에 계속 되겠지만 이 값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같이 몫을 구해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 또 계산도 당연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한 면도 있고 해서 유리화를 진행을 합니다.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하죠?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3분의 2 루트 3. 금방 보이겠죠? 2번 같은 경우에 분모가 무리수인데 루트 12를 분모 분자에 곱하느냐?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루트 12 속에는 제곱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곱수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근호 바깥으로 빼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편하냐? 루트 12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나중에 다시 약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가장 간단한 수의 꼴로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마찬가지. 루트 24 금방 됩니까? 금방 돼야 돼요. 그러면 루트 6을 곱해야 되겠죠? 약분합니다. 하나 더 해봅니다. 루트 18 3루트 2. 그러면 6분의 4루트 2. 항상 기하분수 상태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분모의 유리화를 반드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모의 유리화가 가장 능률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다시피 3번, 4번을 약분이라는 과정을 통하면 여기서 2루트 2분의 루트 3 여기서 유리화를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 4번도
2단계에서 바로 약분합니다. 4라는 값은 2 곱하기 2고 또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루트 2, 루트 2 약분하면 분모가 뭐가 될까요? 2 루트 2.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약분의 능력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계산은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약분으로 안 되는 경우에 유리화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유리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약분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여부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계산한다면 훨씬 좋은 계산 과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곱근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제곱근표는 1.00에서부터 99.9까지의 수, 정확하게는 1.00서부터 9.99까지는 0.01 단위로 또 10부터 99.9까지는 0.1 단위로 나타낸 수의 양의 제곱근을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정확하게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표기한 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값의 양의 제곱근에 대한 어림한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찾아놓은 루트 3.14, 루트 31.4는 제곱근표에 있는 수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즉 3.14의 양의 제곱근, 31.4의 양의 제곱근, 이것을 각각 찾아놨어요. 이렇게 이상한 기호, 등호 위아래 점이 땅땅 찍혀져 있는 이런 표를 어림한 값을 나타내는 근사값의 기호입니다. 선생님은 이 기호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1, 2, 3, 4, 5번이 보다시피 314, 3140, 31,400, 0.314, 0.0314 전부 제곱근표 범위의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뭐냐 하면 이 루트 314 속에 있는 314를 제곱근표에 있는 수의 범위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혹은 거듭제곱분의 1의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3.14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근호 속의 제곱수는 근호 밖을 나올 수 있죠? 10 루트 3.14 해서 어떤 값이 될까요? 어림한 값은? 이것의 10배 17.44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3.14라고 하면 1000이에요. 곱하기 1000 그럼 10의 세제곱이죠. 그럼 제곱수가 아닙니다. 제곱수는 소인수분 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로 나타나야 돼요. 결론적으로 무엇의 제곱의 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3.1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10의 세제곱은 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31.4 곱하기 100으로 하면 제곱수, 제곱근표 범위의 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의 10배구나.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 돼야 될까요? 3.14 곱하기 만이 되면 되죠. 왜? 만은 100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100 루트 3.14 얘의 100배. 자, 원리를 이해하겠죠. 따라서 31만 4천까지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런 방법으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1, 2, 3번 유형보다 4번, 5번의 유형을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틀립니다. 이 유형은 선생님이 권유하는 것은 분수의 꼴로 무조건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항상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모를 똑같이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정확하게는 10의 짝수 제곱의 꼴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니라 10을 분모분자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루트 31.4 그렇다면 이 값의 10분의 1 0.54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분수로 바꾼다. 항상 분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분모는
100의 제곱 해서 근호를 벗어날 수 있겠는데 분자가 제곱근표의 범위의 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거 아닙니다. 그럼 10을 나누면 31.4는 제곱근 범위의 수지만 또 1000이라서 근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번 같은 경우는 100으로 나눠줍니다. 이 값이 같죠? 따라서 10분의 루트 3.14 얘는 이 값의 10분의 1 0.1743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어림한 값 구하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학년 내신 과정에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비교적 출제 빈도수는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한 내용 영상을 보고 나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학습 해야 됩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확인학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제곱근의 덧셈, 뺄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